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1397년 명 홍무 30년 큰 바람이 불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문묘의 터를 살펴보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금성이 태미 서번 상상자리에서 나와 삼태 성중교 자리로 들어갔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유성이의 길이가 1층 남짓한 것이 헌원으로 나와 땅에 떨어졌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임금님이 동교에서 사냥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의안백 화와 좌정성 조준 등에게 명하여 우정성 김사영 등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다. 의안백 이화 좌정성 조준 봉화백 정도전에게 명하여 우정성 김사형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니 사은사 권중화 이하 여러 사신과 구육도 이에 참여하였다. 김사형에게 서대를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외인이 전 판사 위충과 지울주사 이연 등을 돌려보내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외인 만호 나가온의 아들 도시로에게 사정을 곤시라 망사문에게는 부사정을 제수하고 인하여 의복과 갓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전대원 유정현이 곡식 훔친 반인을 때려 죽인 일에 대한 사건 처리 전대원 유정현이 가곡을 도용하였다 하여 반인 강인신을 때려 죽였으므로 형조에서 죄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소매전만을 추징하게 하였다. 소매전은 매장에서 소용되는 비용이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전에 앉아 조회를 받았다. 구육이 나아가 어전에 이르니 임금이 그를 위문하매 구육은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땀을 흘리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투항해온 외인이 도망간 일로 최운해, 이귀철 등을 잡아다가 국문하다. 최운해, 이귀철, 김빙길, 김영렬들을 잡아와 순군옥에 가두고 대간과 형조로 하여금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옥사가 이루어지니 우정승 김사영과 의성군 남은이 그 죄를 감해 주기를 청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군인 징발과 수군 처우 개선 등 군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 건의하다. 사사에서 상언하였다. 전조 말기에 각도 군민의 호수의 기록이 없어서 무릇 군인을 추릴 때 함부로 수요를 배정해 놓고는 억지로 그 수요의 충당을 강요하여 폐단을 지은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 고을의 군민 호수를 적에 올려놓았사오니 도저제사는 마땅히 그 장적에 의거하여 군의 수요를 작정해 주되 농한기에는 각각 그 고을에서 무예를 훈련하여 유사시에는 때에 맞게 이를 초치하여 공격 수비하게 하소서. 만일 군관이나 군인을 즉시 기송하지 않거나 군기나 갑옷이 경과하지 않거나 늙고 약한 군인을 추려서 기송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령 및 총패의
두목을 율에 비추어 죄를 논단한 연후에 이를 도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소서. 또 도절제사로서 구도가 장차 이른다는 말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즉시 나가지 않은 자나 전쟁에 임하여 힘을 다하지 않은 자, 병거 없이 군을 일으킨 자, 상대방의 적의 수요가 적은데도 전 병력을 동원한 자라든가, 그 시기가 아닌데도 수렴한 자와 긴급하지 않은데도 공무로 군관에게 말을 주어 도내를 횡행한 자나, 관찰사가 이를 적발 계달하여 죄를 논단하게 하소서. 또 호구의 수요는 불갑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각도 호적에 데리고 사는 인구가 이미 다 등록되어 있는데도 각 거울의 수령들이 그 입법의 근본 정신을 돌아보지 않고 무릇 군사에 관계되거나 도역 등의 일만 만나게 되면 이들을 다 추려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피폐를 가져오게 하고 있사오니, 그러므로는 각 호의 동거와 별거를 막론하고 그의 자, 서, 제, 질의 족친으로서 그 나이 60세 이하 16세 이상인 자에게는 풍관, 마병, 일병의 복종 4명을, 직임이 없으면 마병 1병에 봉족 3명과 보병 1명의 봉족 2명을 정하게 하되, 이를 호주의 이름 아래 시행하며 내외간 족친이 없는 단정에게는 일반 단정의 예에 의하여 봉족을 정해주되, 평상시의 도역에는 봉족하는 사람을 따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고, 군사와 관련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만 그 긴급 여부를 감안하여 봉족인의 다수를 참작해 헤아려서 인솔에 가게 하소서. 노속을 많이 인솔하고 사는 자에게는 별개로 봉족을 주지 말 것이며, 각 고을 수령이 혹 긴급한 병사 관계로 데리고 가는 이외에 봉족인을 따로 징발하는 자는 그 죄를 논단하게 하소서. 1. 경인년 이후로 해적이 난동을 부려서 연해변의 주군이 모두 다 소조하온데, 근래 일에 병선을 만들어 연변을 수비하고 막음에 도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고, 거민들도 토착하여 사니 전함의 공이 참으로 큽니다. 각 병선의 군관 군인은 긴 세월을 두고 배를 타서 물 위에 붙어 사니 심히 불쌍하온데, 배 안에서도 육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일과 자벽을 배 타는 군인에게 시키니 고역이 과중하옵니다. 소재지의 각 고을에서는 그 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배 타는 군호에게 요역을 지정하여 괴롭히오니, 배 타는 가후가 이 때문에 도망하여 흩어졌어. 군사의 수가 날마다 줄어드오니, 그러므로는 배 타는 각 호의 차역은 일체 모두 면제하여 완전히 보호하되, 여전히 조령을 쫓지 않는 수령과 간악한 아전은 왕지 부족률로 논제하고, 배 타는 군호 내의 아들 사위와 봉족으로 정해준 사람 외에 협포살이하는 누호는 마땅히 다른 역사를 시킬 것. 1. 군법에 군사를 거느린 자는 사졸로 더불어 고락을 함께하고 항상 질병을 걱정하여 인정껏 구호해서 군인으로 하여금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야 적에 임하여 공을 세울 수 있사온데, 각도의 병성 두목은 한때의 희노로서 불법으로 남형하옵는 데다가 또 여러 달 배를 타서 장기와 기한에 시달려 병이 난 자나 혹은 몸이 피곤하고 힘이 지치어 하루 이틀 곤하게 누워있는 자를 온역이라 하여 구제하여 치료하지는 아니하고, 숨도 끊어지지 않은 자를 혹은 무인도에 버리고 혹은 물속에 버려 요사하게 하며, 비록 평시에 있었어의 마시는 물까지도 고루 주지 않았어. 이것으로 인하여 병이 되니 이런 일을 살피고 애유를 하지 않는다면 군인은 마음이 떠나서 적을 만나도 마음을 쓰지 않고 접전하여도 성공을 하지 못하니, 그러므로는 명령을 내려 응금하고 만일 병을 얻은 군인이 있으면 구호 치료를 가볍게 하지 말고, 병이 깊어 치료하기 어려운 자는
병선이 되어 있는 근처 각 고을에 하륙하여 그 관으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 구호 치료하게 하고, 불행히 사망한 자가 있으면 팻말에 써서 표를 세워 건접한 곳에 매장하되, 병고에 대한 사연을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사사에 전보하고, 사사는 위에 전문하여 그 집을 존휼하되 해를 한정하여 역사를 면제하고, 마음을 써서 구호 치료하지 않아서 죽은 자는 각간의 차인과 여전히 조령을 쫓지 않고 폐를 만든 만호, 천호와 배를 영솔하는 두목을 대영률의 내의 군사 무호 무방 조목에 의하여 결장 100에 차하여 변방에 보내어 군졸에 편입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이 중추원사 유양이 외괴의 아들 동실아 등 2인을 거느리고 계림으로부터 오니 동실아에게 옷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인안전에 제사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박자안을 경상전라도 안무사로 삼았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개국공신 좌정승 조준 등이 우정승 김사형 등을 위하여 잔치하니 임금이 술을 쓰도록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최운해를 안변 진명포에, 김영렬을 웅진에, 김빈기를 청해에, 이귀철을 평양에 유배하고 모두 수군에 편입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정릉에 거둥하여 흥천사의 역사를 살폈다. 임금이 처음에 정릉에 절을 세운 것은 조석의 향화만을 받들기 위함이었는데, 환자 김사행이 잔재주로 영리한 것으로 예쁘게 보이기를 구하여 사치와 화려한 것을 극진히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밤에 북방에 흰 기운이 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잡과 시험을 쳐서 명의 8인과 명률 7인을 뽑았다. 고시관 조준 정도전이 잡과 명의 8인과 명률 7인을 시험하여 취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귀의군 왕우의 졸기 예장하고 시호를 내리다. 귀의군 왕우가 죽었으니 예장하게 하고 경이라 시호를 내려주었다. 우는 공양왕의 모제이며 왕씨의 제사를 주장한 자였다. 아들은 왕조와 왕관이 있고 딸은 무안군 이방번에게 출가하였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평주에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흐르는 별이 천시 동원에서 나와 서원으로 들어갔는데 길이가 2척쯤 되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지진이 일어났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대마도에 가서 잡혀있던 지울주사 이은을 데리고 온 박인기 등에게 상을 내리다. 박인기 등 5인에게 쌀 각각
합석을 내려주고 그 집의 요역을 면제하게 하였다. 처음에 울주사 이은이 왜구에게 잡혀가서 대마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인규 등이 자청하여 대마도에 가서 은혜와 신의로 타일러서 이연 등으로 더불어 돌아왔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고려 시중 경복흥의 묘에 치제하게 하다. 임금이 임진에 머물렀는데 그 남쪽에 전조의 시중 정렬공 경복흥의 묘가 있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시중은 강계 청직하고 시중벼슬에 있어서 나를 보기를 자식까지 하고 나도 또한 아버지같이 섬기었다. 첨절제사 조사일을 보내어 치체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투항한 외인 구육에게 쌀 30석과 콩 20석을 반인 2명에게는 의복 각각 한 벌씩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수미포에 머물면서 화렵을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송도에서 유숙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연복사에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폭풍이 불고 밤에 동북쪽에 붉은 기운이 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내관은 김용기를 보내어 경희궁 왕후에게 치제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천사에 거둥하여 화엄법석을 베풀어 신득 왕후의 영을 위로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5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전 판사 김원호의 딸을 궁인으로 삼았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8일 신유 첫 번째 기사.